네, 안녕하세요. 구자일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한약 2편, 당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귀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당귀를 직접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당귀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당귀는 한방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여성약재입니다. 당귀도 환기랑 마찬가지로 보익제이고요. 그 중에서도 보혈제에 속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르게 28일을 주기로 항상 생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성들에 비해서 항상 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환기는 이럴 때 혈을 보충해주고 혈액 순환을 해주는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여성약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귀의 기원을 보면요. 미나리과에 속한 다년생 식물인 참당귀의 뿌리로서 늦가을에서 봄에 채집하여서 말린 것을 채집하여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린 것을 당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당귀는 참당귀를 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마 길거리에서 보거나 알고 있는 당귀는 1당귀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당귀를 쓰셔야 되고요. 약효도 참당귀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상은 길이는 약 한 3에서 7cm 정도 되고요. 바깥면과 안쪽이 갈색과 하얀색으로 색깔 구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성은 좀 따뜻한 편이고요. 그리고 맛은 살짝 맵고 달달한 편입니다. 역시 독성이 없고요. 용량은 일반적으로 증상에 따라서 첩당 한 4g에서 20g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 당귀에도 여러 가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디커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디커신은 현대 연구에 의하면 우리 전립선암의 PSA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12랑 엽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빈혈증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환우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재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당귀 중에 꽃이 약간 붉으스름하게 나타나는 게 참당귀이고요. 꽃이 약간 좀 하얗게 나타나는 게 1당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당귀는 참당귀, 즉 토당귀를 의미하고요. 여러분도 이 꽃이 하얀색인 1당귀를 참당귀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참당귀의 밑에 있는 뿌리를 뽑아보면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나는데 껍질을 벗겨서 단면을 보면 단면은 약간 하얀색 빛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귀는 동의보감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당귀는 일체의 피가 나오는 증상에는 다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특히 천궁과 당귀를 조합한 것이 군귀탕인데 혈약, 즉 여성에 쓰이는 혈약 중에는 제일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월경과다나 월경과소, 그리고 적백대야를 먹게 한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혈어에서 생긴 두통, 어지러움이 동반된 두통증에도 특효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허로로 인해서 몸이 야위고 기운이 없을 때, 보통 이럴 때는 환기와 같이 배합해서 처방을 하는데요. 이럴 때도 기를 올려주고 혈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의보감에는 부인의 온갖 병을 치료한다라고 쓰여 있어서 여성약의 성약으로서 잘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특히 산후복통, 아이를 출산한 후에 오혈이 남아서 어혈 상태로 남아 있고 이게 복통을 나타낼 때는 도인과 홍화, 당귀 둘을 함께 배합해서 쓰면 복통을 없애고 어혈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본초 강목에는 당귀를 이렇게 쓰여 놓았습니다. 혈을 고르게 조절하고 여인에게 좋은 약재이며
남편을 생각하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이름을 당귀라고 지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당귀, 뭐 남편이 돌아온다라는 의미일까요?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네, 디테일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당귀의 임상적 활용은요, 보통 이제 여성의 월경과 관련된 질환에 주로 쓰이는데요. 보시다시피 생리과다나 과소, 그리고 생리통,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돼서 월경 부족, 월경이 되었다가 안 됐다가, 갑자기 한 달에 2번씩 하다가 3달, 4달 사이에도 안 하다가, 이런 불규칙한 월경이 나타났을 때 청궁, 숙지황, 백작약과 같은 약재를 함께 배합해서 쓰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임상적으로는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나타나 있고요. 또한 당귀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12와 엽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 황기를 같이 배합해서 만성빈혈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과 같은 혈액순환 장애에도요, 매우 큰 효과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청궁을 함께 배후해서 쓰게 됩니다. 또한 당귀에 원육과 산조인 등을 같이 배합해서 이유 없는 두근거림,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이럴 때 당귀와 원육, 산조인을 함께 배합해서 달여서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요새는 당귀를 건조증에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특히 피부 건조나 탈모, 건선, 변비 등에도 숙지황과 함께 써서 음을 보충해 줌으로써 건조증을 좀 개선시켜 주는데 당귀를 임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암 환우분들은 이럴 때 당귀를 쓰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당귀는 조혈작용이 아주 강한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암 후에 조혈 기능이 떨어져서 혈구 수치가 떨어졌을 때 보통 이럴 때 황기랑 배합해서 쓰는데요.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 수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당귀를 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귀는 감염증에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항암 치료 후에 감염증이 자주 나타나서 발열로 인해 본병원으로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도 황기에 함께 당귀를 복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건조했을 때도 쓰인다고 하셨죠? 보통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화상을 약하게도 있고 깊게도 있는데요. 이럴 때 당귀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숙지황과 함께 배합해서 쓰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당귀 보혈탕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당귀 보혈탕은 황기와 당귀 그리고 천화분 이 3가지 약재가 동일한 비율로 들어간 약재입니다. 처방입니다. 이 당귀 보혈탕이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3중 음성 유방암 환자에게 효과가 높다라는 논문이 다수 나왔습니다. 특히 경희대학교 고성규 교수님이 이와 관련된 논문을 많이 내셨는데요. 그 논문에 의하면 3중 음성 유방암 환우분들의 경우에 당귀 보혈탕을 복용 처방하시는 분들이 재발률도 낮추고 생존율도 높이는, 전이율도 낮추는 아주 복합적인 이상적인 효과를 냈다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전립선암 환자에게도 당귀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당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디커신이라는 화합물이 아주 PSA, 전립선암 환자의 PSA 수치를 아주 특징적으로 낮춘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 경희대학교 김성훈 교수님께서 이 연구를 좀 오래 하셨는데요. 김성훈 교수님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당귀에 포함된 디커신이 호르몬 유관성 전립선암 환자의 PSA 수치를 의미 있게 낮추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립선암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전립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남성 환자분들도 당귀를 함께 복용해 보시는 것도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할 때, 특히 환우분들 항암을 하시거나 혹은 재발을 하시거나 전이가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지고 이유 없는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원지나 백복신 등을 함께 산조인, 원지, 백복신 등을 당귀와 함께 달여서 복용하면 그 불안한 증상,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